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락장에서도 투자를 꾸준하게 계속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부자가 아닌 평범하거나 평범하지도 않은 서민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는 게 어불성설일 수 있는데 뒤늦게나마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해도 주위 분들도 공감을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제가 잘 돼야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영상들과 책을 보며 공부하고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직접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하니까 난 이대로 살다 죽겠구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어디야 하는 생각도 했고 헬조선인이 어쩌니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사회에 불만도 많이 갖고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늦게라도 해외여행을 가보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좋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가보기 전엔 몰랐는데 저는 그냥 놀러 베트남을 한번 가봤고 여기선 뭐 크게 깨달은 거 없어요. 신혼여행을 호주로 가봤고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초저가 패키지로 유럽 여행을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 8박 9일에 인당 205만 원이었나 그랬어요. 근데 정말 저가 패키지 여행이라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너무 좋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돈만 많으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돈 없어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일단 24시간 이렇게 안전하고 편한 나라가 없습니다. 거기에 돈까지 많으면 정말 좋은 게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삶은 팍팍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부자가 되려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공부를 잘했으면 확률이 올라가긴 하는데 못했으니까 접어두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 모두 부자는 아니니까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부자가 되려면 사업이 정말 엄청 잘 되거나 아니면 재테크를 잘하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사업은 해봤는데 좋은 아이템으로 머리 굴린 게 아니라 노동으로 하는 일이었어서 큰 재미는 못 봤고 재테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등이 대표적이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요새는 미술 작품으로도 재테크를 한다는데 그런 건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죠. 뭔지 알아야 안목을 갖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모르는 재테크 소재가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라는 건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고 좀 더 나아져서 부자라는 게 돼보려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 자식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은 자금이 많이 없고 규제가 심해져서 소액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문하기는 쉽지만 수익 내기가 어려운 주식 투자를 지금처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 인상 깊게 본 영상이 있어요. 부동산 유튜버 모두의 부동산이라는 분이 계신데 가난의 정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 적어도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늦었지만 저라도 바꾸고 제 자식은 나보다 좀 더 빨리 깨닫고 이 세상을 살도록 알려주고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상의 내용이 우리가 흔히 듣고 자란 내용입니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사셨는데 가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건 꿈도 꾸지 못할 방법으로 사신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라서 열심히 일할 생각만 갖고 살았어요. 주식하면 패가망신한다. 사업하면 굶어 죽는다.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게 최고다. 늙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지. 생각해보면 정말 수도 없이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늙어서도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지. 이게 정말 지금 저희 아버지도 개인 택시 하시는데 이런 말 자주 하시거든요. 연세가 67이신데 이게 그냥 정말 취미면 괜찮은데 그냥 연금이나 받으면서 일을 안 하셔도 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1차 목표는 나이 먹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상황을 막는 것입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것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최고는 아니죠.
그렇다고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사업하면 굶어 죽는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말인데, 제가 사업할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매달 초가 되면 이번 달에는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거였거든요. 일단 그냥 직장을 관두고 한 달이 지나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지냈을 때 한 달에 얼마가 빠져나가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잘 돼서 자리 잡으면 확실히 월급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꼭 사업을 하세요 라는 말은 아니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가능성을 가둬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관두고 사업 생각 있으시면 꼭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시작하세요. 세상에 사기꾼들 엄청 많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말은 정말 많이 들었죠. 분명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없어서 안 된다고만 듣고 자란 거예요. 물론 그런 사례도 많지만 그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우량주를 비롯해 세배의 레버리지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세배의 레버리지는 위험한 투자가 맞지만 조금이라도 빠른 길로 가보려고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시간 되시면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셔서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요새 하락장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저도 당장 팔아야 할 주식은 아니지만 계좌가 파랗다 보니까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의 시기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반복된다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시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투자를 시작하고 역사적인 폭락장을 맞은 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지금은 B3에서 A1으로 가는 시기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완벽한 저점을 맞출 수 없다면 지금이 B3 지점이라고 해도 버텨내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부하내동파와 소신파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부하내동파가 포기한 주식을 소신파가 걷어들이고 있는 시기입니다. 소신파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면 적절한 수익을 보고 다시 A3에서 B1의 시기에 부하내동파가 소신파의 주식을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소신파가 돼야겠죠. 그래서 저는 상승장이 올 때까지 꾸준하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상승장이 오면 다시 살짝 전략을 수정해야겠지만 주식을 모아가는 걸 멈추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이 기회고 자본주의에 살려면 뭐든 해야 한다면서 재테크를 해야 돼, 주식을 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럼 주식을 사보려고 하는데 뭘 사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신다면 제가 종목을 추천할 급은 아니지만 가족, 친구에게 이거를 사 라고 얘기를 한다면 QQQ와 SPY를 추천합니다. 머리 아프게 분석할 거 없이 미국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에 가볍게 시작하기엔 가격이 비싸죠. 277달러, 382달러면 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ETF예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S&P 500 모두 같은 거예요. 나스닥 100이 QQQ, S&P 500이 SP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용돈을 갖고도 살 수 있는 금액이라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공부하시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계좌가 제가 연금저축펀드로 만들어 놓고 올해 1월 말인가 2월 초에 테스트로 매수를 해본 건데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 다 망했다는데 그런 말 들리는데 이 정도면 양호하지 않나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빼면 아주 살짝 수익권입니다. 세계적인 대가들이 추천하는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은 타이밍 매매가 아니라 꾸준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에서 하셔야 됩니다. 우량주에 투자한다면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투자한 돈이 모두 없어져도 삶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돈만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고, 제가 투자하는 3배의 레버리지 같은 건 쳐다도 보지 마시고, 난 강심장이니까 굳이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면 정보 많이 보시고 투자한 돈의 99.9%가 날아가도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위험한 투자니까 본인의 투자관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손대지 않는 걸 추천해요. 열심히 하는 일 하면서 꾸준히 투자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나중에 우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